안녕하세요. Smart Bench, a benchmark for data management in smart spaces 논문 리뷰를 하게 된 이재규입니다. 해당 논문은 IoT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벤치마크를 제안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IoT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IoT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은 센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저장하며 커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얼 월드 IoT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각각의 센서는 다른 스트럭처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센서 데이터는 로우 레벨 데이터라 파이널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로서 부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IoT에 관한 벤치마크는 굉장히 협소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벤치마크는 빠른 데이터 수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IoT에 필요한 것은 IoT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가져오거나 분석력으로 쓸 수 있는 원샷 쿼리에 대해 퍼포먼스 측정이 필요합니다. 벤치마크들의 종류입니다. 현재 보시는 벤치마크들은 OLTP 벤치마크, OLAP 벤치마크, 빅데이터 벤치마크, 스트리밍 프로세싱 벤치마크, IoT 릴레이티드 벤치마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IoT 벤치마크에는 TPCX, IoT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리스트되어 있는 벤치마크들은 컴플렉스 쿼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편협한 시나리오 등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다이얼L 같은 경우 해당 논문의 벤치마크와 비슷하나 임플리멘테이션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oT 벤치마크에 있는 벤치마크들은 좀 전에 페이지에서 말한 챌린지스, 세 가지 챌린지스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고 IoT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잘 맞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드웹은 빅데이터에 대해 OLAP 쿼리를 효율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느린 속도와 심플 셀렉션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카프카나 스톰, 플링크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의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으나 히스토리컬 데이터 쿼리를 잘 수행하지 못합니다. RDBMS의 경우 조인, 어그리게이션 쿼리의 인덱싱을 통해 효율적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빅데이터에 대해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 힘들고 스키마가 고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큐먼트 스토어, 몽고DB나 아스트렉스 DB 같은 경우 스키마 플렉서블하나 스페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서 인플럭스DB, 그리드DB가 존재하는데요. 이 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범위에서 빠른 검색과 빠른 수집을 할 수 있으나 컴플렉스 쿼리에 대해서는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IoT 데이터에 대한 쿼리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IoT 데이터는 유저와 스페이스, 이벤트를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고 쿼리됩니다. 쿼리에는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심플 쿼리와 어널리티컬 쿼리가 존재합니다.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롤업, 어그리게이트, 스테티스틱스 쿼리가 있으며 인리치먼트를 통해 어널라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널라이티컬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스마트 벤치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IoT 스마트 스페이스의 기본 원리를 포착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로 로우 센서 데이터, 시메틱 데이터에 대한 쿼리,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리얼타임 쿼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얼 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벤치마크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 스마트 벤치는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할 수 있는 데이터 매핑 기능이 존재합니다. 스마트 벤치에서의 데이터 모델은 도메인, 데이터, 디바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메인에서는 유저와 로케이션을 표시하며 데이터에는 시멘틱, 로우 타입을 통하여 인리치할 데이터를 구분하게 됩니다. 디바이스에는 센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벤치에서 사용할 데이터는 티퍼스라는 회사에서 가져온 리얼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데이터 스케일링, 센서인 시멘틱 데이터 스케일링을 통해서 라저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스마트 벤치는 11가지의 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11가지의 쿼리는 데이터 플로우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센서 데이터의 롤업, 어그리게이티드, 스태티스틱스 쿼리가 발생하며 커버리지, 인버스 커버리지가 시멘틱 인포메이션과 센서 데이터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통해 컨택트 트레이싱과 어큐펜시 어널리시스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게 됩니다. 스키마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효율과 데이터 수집 효율이 차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스마트 벤치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 스키마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테이블에 모든 센서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디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임베딩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리코드를 분리하여 스키마 레스하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각 센서 타입에 따라 여러 테이블을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센서마다 테이블을 따로 두는 형식의 데이터 모델 매핑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타입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인플럭스 DB는 T 타입만을 지원하며 그리드 DB만이 오직 S 타입을 지원합니다. 해당 논문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아래 테이블과 같이 정리하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타입을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논문을 읽던 도중 에러를 발견하였습니다. 논문에서는 인플러스DB가 T타입 이외에 데이터를 저장할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첨부한 문장을 보시면 InfluxDB does not provide any means of storing non-time series data, so we cannot apply any mapping other than mapping T, and we cannot store all of the metadata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논문의 테이블에서는 S타입으로 매핑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테이블을 좀 더 분석을 해보자면 InfluxDB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드DB가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아스테릭스DB가 몽고DB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아스테릭스DB가 LSM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좋은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트DB는 가장 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싱글 노드에서의 쿼리 리절트입니다. 타임 시리즈 DB는 셀렉션, 롤업 쿼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테이블에서는 인플럭스 DB의 타입이 T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드 DB는 S타입과 T타입을 둘 다 지원합니다. 그리드 DB의 S타입의 퍼포먼스는 평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몽고DB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A1과 A2, 아까 말씀드린 A타입의 디노멀라이제이션 모델과 노멀라이제이션 모델 성능을 비교한 피규어를 보시면 A2 스키마, 즉 노멀라이제이션 스키마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1 스키마의 경우 인베딩을 통해 데이터 크기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데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는 셀렉션되는 데이터가 큰 경우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어 A2의 노멀라이제이션 스키마가 A1 스키마보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 쿼리 같은 경우에는 PostgreSQL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멀티노드에서의 리절트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멀티노드에서 쿼리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스케일링할수록 성능이 안 좋아지는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하였습니다. 쿼리 7과 쿼리 8, 즉 타임 피리어드 내에서 로케이션과 관련된 유저를 조인하는 쿼리에서는 몽고DB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스테릭스 DB의 경우에는 스케일링할수록 9개의 노드와 12개의 노드에서 성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드DB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하는 경우에 파라렐 쿼리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들보다는 빠른 익스큐션 타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티뉴어스 쿼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자체로 스트림 프로세싱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스마트 벤치에서는 어플리케이션端에서 컨티뉴어스 쿼리 로직을 구현하고 데이터 인제션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멀티노드에서 그래드 DB의 경우에 인제션 관점에서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T 데이터의 경우에 이 IoT 데이터는 스마트 벤치를 진행한 결과 시간적, 공간적 상관관계가 밀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쿼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센서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센서가 존재하고 다른 스트럭처의 센서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센서 데이터 스트럭처는 데이터 수집과 쿼리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IoT 쿼리의 복잡성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단순한 셀렉션뿐만 아니라 조인, 그룹핑, 어그리게이션 쿼리까지 여러 방면의 쿼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oT 시스템에서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빠른 데이터 인젝션 레이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큰 빅데이터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고DB의 노멀라이제이션과 디노멀라이제이션 스키마 퍼포먼스를 비교한 장면에서 도큐먼트 스토어는 이 헤테로지니어스, 이기종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어울리나 인베디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노멀라이제이션 스키마와 비교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